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기장이 있을 때 거기에 전하가 이제 유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폴라라이제이션 벡터가 공짜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겠죠. (1번) 전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수식적으로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요 수식적인 의미를 찬찬히 살펴봐요. 어떻게 살펴봐야 된다고 했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하가 플러스 어떤 쿨롱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요 적분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둘러싸는 면에 대해서 요 안에 있는 거를 싹 다 더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적분이라는 게 뭐였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면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적분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면적을 더하는 거죠. 이 면적을 더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무슨 의미냐면요. 요게 이제 함수로 ft라 그러고 이게 t라고 했을 때 우리는 ft라는 거를 싸그리 더해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2초라 그러면은 2초까지. 근데 이거를 ft라는 거가 잘게 엄청나게 그 t가 자라서 연속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ft를 0에서부터 2까지 싹 더해준다라는 의미가 이제 뭐다? 적분 0에서 2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요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거는 무슨 말이다? 어떤 전기장이라는 놈을 이 DA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면적을 잡았을 때, 자, 어떤 공간상에 이거 부피가 아니라 이 깍대기라고 생각해요. 이 즉 깍대기 속에 비어 있어. 그럼 이 깍대기 면에서의 전기장, 이 깍대기 내부에서 전기장이랑 이 깍대기 딱 걸치는 부분 전기장이랑 깍대기 바깥의 전기장이랑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전하로부터 거리가 다르니까. 그런데 딱 이 깍대기에서의 전기장을 싹 다 더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깍대기 번호 1번부터 6번까지 써가지고 1번 플러스 2번 뭐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깍대기처럼 불연속적인 면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하나의 곡면이라고 면이 잡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통하고 이런 경우에도 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이 수식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우리가 요 S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뭐 A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준 깍대기 면입니다. 기준 깍대기 면을 이렇게 작게 잡은 경우도 있고 중간 사이즈 잡은 경우도 있고 크게 잡은 경우도 있는데 너가 어떻게 잡든지 상관없이 요 그 내부의 Q에 따라서 그 해당 부분의 전기장은 결정이 된다 라는 게 바로 맥스웰 이퀘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Q에서부터 가까운 쪽은 우리가 전기장이 더 크겠죠. 우리가 점전하가 많은 전기장, 우리 쿨롱의 법칙하고 그 다음 시간에 배웠어요. KR제곱분의 Q였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R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전기장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기장을 E1이라고 합시다. 여기로부터 대칭이니까 이 깍대기에서의 전기장은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서의 전기장은 E2입니다. 여기서의 전기장은 E3예요. 자, E1, E2, E3 누가 제일 클까요? 얘가 제일 크죠. 왜 제일 크게 되냐? 그건 물리적인 의미 우리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를 했죠. 수식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요 E를 이 면적에 대해서 싹 다 더하는데 이게 면적이 좀 더 작잖아요. 원이 작으니까. 작은 면적에 대해서 E를 더했는데 그게 Q고 큰 면적에 대해서 E를 더했는데도 Q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 E가 여기 E보다 밀도가 더 높아야 곱했을 때 똑같은 Q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요 수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심화를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교수님이 땅땅땅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A 플러스를 가리기에는 약간 심심하다 하시는 교수님, 혹은 지금 전자기학 수업을
대비하느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유전체가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가우스의 법칙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우스의 법칙이 보통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안 쓰여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고 전기장 곱하기 dA나 S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고요. 여기에 엡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공기중이 아니라 이게 유전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아니, 유전율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어떤 그 유전체가 전기장 안에서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그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내부 전하가 줄어드는 현상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기장이 더 세지거나 약해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그래서 과연 어떤 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야, 저거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저걸 가지고 뭐 저렇게 길게 설명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제가 요런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칭적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유전체가 분포해 있어요. 하지만 요런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구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여기 플러스 Q가 있습니다. 플러스 Q가 있습니다. 근데 유전체가 굉장히 불규칙한 모양으로 요렇게 여기 일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우스의 면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여기를 통과하는 지점도 있고 안 통과하는 지점도 있게 이렇게 가우스의 면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건 Q라고 하고 그냥 무조건 이 입실론을 우리가 이 미소 면적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엡실론 뭐 제로가 될 거고 여기서는 엡실론이 되게 할 거고, 요런 식으로 한 게 이제 요쪽 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 Q는 공기 중에 있는데, 그러면 공기 중에 있으니까 요거 그냥 엡실론 제로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야? 이 물체가 있건 없건 식은 똑같네? 그럼 전기장도 똑같아? 요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적인 의미는 그렇게 다른 거죠. 여기서 갑자기 혼동이 오는 친구들은 지금 빨리 일시정지하고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수정 영상 남겨드릴게요. 일단 내 설명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된 친구들을 위해서 쭉쭉 진행할게요. 그럼 과연 나는 1번식이 더 맞느냐? 2번식이 더 맞느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수식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요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맥스웰 방정식의 적분꼴, 가우스의 법칙의 적분꼴을 보는 게 아니라 미분꼴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가우스의 법칙 미분꼴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적분이라는 건 항상 어떤 구간에서의 적분이었잖아요. 근데 미분이라는 건 어땠나요? 미분이라는 건 항상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 요런 느낌이었죠.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 점에서의 기울기,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미분꼴은 좀 더 국소적인 영역에서의 이런 성질을 나타냅니다. 결국에 요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요 기호가 있어요. 자, 요 기호라는 거는 다이버전스라고 어떤 발산이라는 의미의 기호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요 전기장이 바깥으로 얼마나 뻗어나가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거고, 그거의 답은 Q만큼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소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플러스 Q가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딱 요 지점에서 얼만큼 뻗어나가고 있느냐라는 거는 여기선 다 뻗어나가는 성분밖에 없으니까 이 Q가 바로 뻗어나가는 그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Q 하나, 원자 하나 딸랑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가 있어서 일정한 전하 밀도로 어떤 플러스 Q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껍질 이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다 가운데에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다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요런 식으로 균일한 원이 아니라 막 짱구같이 생긴 요런 거에서 우리가 어떤 Q가 불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뻗어나가는 전기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에는 미분폼을 써가지고 이 각각의 임의의 공간에서의 Q를 하나 구한 다음에 여기서 뻗어나가는 만큼의 전기장을 구합니다. 그럼 각각의 거를 뻗어나가는 거를 이제 다 합성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미분꼴의 의미와 적분꼴의 의미 같지만 약간 미묘하게 느낌이 다른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입실론 제로까지는 진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전체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미분꼴은 어떻게 되느냐? 요 하나의 텀이 추가가 돼요. 요거는 이제 폴러라이제이션 벡터라고 얼마나 유전체가 그 분극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만드는 그 전기장 성분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유전 분극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림 잘 나와 있네. 어떤 전기장이 어떤 물질 이내에서 통과를 할 때 그 전기장의 방향대로 우리가 플러스 Q가 플러스 성분이 이동하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이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유전 분극 현상입니다. 그럼 유전 분극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가 국소적으로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 내부에서도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전기장은 어떤 느낌이 나요? 약간 뭔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게 바로 이제 요런 폴러라이제이션 벡터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수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보려면 이게 요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봐야 돼요. Q까지 생각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라 그랬죠? 근데 요거를 넘기고 보느냐와 넘기기 전에 보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우스의 법칙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전기장의 크기가 전하 분포가 어떻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거는 요거를 옆으로 넘겼을 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넘어가면요, 우리의 그 다이버전스의 엡실론 제로 E는 Q 마이너스 폴러라이제이션 벡터의 다이버전스 값, 요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 분극 현상을 통해서 어떤 등가 전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어떤 Q'이라는 Q를 작게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생겨서 결과적으로 우리 전기장이 생기는 양을 더 작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로 봤을 때는 여기 우리가 기본 전기장이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딱 망원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합성 전기장인 놈은 더 작은, 이보다 작은 놈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어떤 Q가 있을 때 이 유전체가 옆에 같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해석 1입니다. 유전체는 전기장의 발생을 저해야 한다. 그럼 이제 해석 두 번째. 아니 이렇게 저해하고 완전 쓰잘데기 없는 놈이 왜 그렇게 그 축전기에는 꼭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느냐. 인류가 점점 역사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왔을 텐데 이런 방해하는 놈을 넣어서 좋을 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해석 2번이 있습니다.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기장이 있을 때 거기에 전하가 이제 유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폴러라이제이션 벡터가 공짜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축전기에 유전체를 넣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기장에서의 가우스의 법칙 해석 두 번째. 같은 전기장 내에서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음, 땅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가우스의 법칙에 대해서 봤을 때 뭐 그 전기장은 그 내부의 전하랑 뭐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그 대학교 문턱까지 밟은 친구 혹은 열심히 공부한 고등학생 수준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전자기학까지 쭉쭉 뻗어나가면서 난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이런 세부적인 의미나 가정까지 싹 챙기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걸 수식적으로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면 이 공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엡실론 제로만 넣어서 외우지 마세요, 이제. 항상 일반적인 꼴로 유전체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유전체 존재하는 꼴로 외운다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전기장 E가 아니라 어떤 D라는 걸로 나타내는데 이거의 의미는 유효한 전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한 전기장만큼 Q가 생기겠고요. 요 D라는 놈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와서 D 벡터는 엡실론 제로에다가 1 플러스 요거가 크사인지 푸사인지 내가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읽는 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이에요.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게 뭐 양이냐 아니면 음이냐 아니면 0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요만큼의 D가 결정이 되겠고,
그만큼 적게, 아니, 그거만큼 더 많이 Q가 쌓이던지, 아니면 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Q가 적은 것처럼 느껴져서 실제 거기에 걸리는 전기장이 줄어들든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